네, 29일까지 복귀하라.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서 제시한 마지노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의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인 연세대 김창수 교수와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의료 현장이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공의들이 오늘 복귀를 할지 관심인데 일단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전공의 대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복귀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진료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데 지금은 주안을 두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런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네. 3개월 면허 정지 같은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현재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의 음,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가 빠져나가게 된 그리고 사직을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음, 전공의들이 마땅하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조금 바라고 있고 또 전공의나 의사협회나 또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전공의들이 사직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들이 이렇게 사직까지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아마 전공의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풀어질 수 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정책이 그런 기대와는 조금 무관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공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전공의 생활을 정말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이나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공의를 마치고 나갔을 때 본인이 전공했던 필수, 소위 말하면 필수 의료를 지방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음, 가지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제안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그리고 필수 의료를 전공하더라도 특히 지방에 가서 이 필수 의료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이상민 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얘기 중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5월까지 개소 예정이던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조기에 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전향적인 제안이 있고 또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정책으로만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현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음,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 제시나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합의가 없이 어, 발표했다라는데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것, 붕괴라기보다는 뭐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 자, 교수협의회에서도 교수님들 모이셔가지고 지금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견이 많았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4일에 의료인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입학 정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음, 사실 28차례, 27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입학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제 선 정책인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음,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논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원점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2,000명을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0명을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음, 합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죠. 미래에 예,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앞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네, 내용을 보면은 맞습니다. 2025학년도에 2,800명 그리고 2039학년도까지 3,900명대 증원을 어,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후에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교수 협의회를 통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회장님들께 여쭈어 봤더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짧은 기간의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은 총장님이나 혹은 학장선에서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되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실제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의학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강의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를 두고 모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이상 동안 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강의실 하나만 있다고 이제 입학 정원을 늘린다. 요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병원의 교육 여건이나 실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의사를 양성을 할 것인지가 미리 잘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음,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국에 있는 의대 교육 여건 등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나서 아, 얼마나 증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의대 학장들 같은 경우에도 증원 규모는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의대 학장님들 협의회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근거나 어떤 연유로 350명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는 아무래도 현재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늘리게 되면은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를 만약에 50%를 늘렸다라고 하면 그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50% 정원된 그 학생들은 나중에 국시 의사 국시 자격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 학장들 협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10% 이내로 제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증원을 했다가 음, 여건이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질적인 부분이 완결이 안 되면은 예. 입학 정원에 대한 그 허가가 뭐라 그러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폐교된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일단 교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가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안들은 과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했던 또 의료계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현재 발표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보면은 아주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근거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몇 단계를 걸쳐서 이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된 부분이 정말 다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 의료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라고 다양한 정책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시를 하는 그런 정책들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을 하겠다, 2차 병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육성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정말 그 병원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은 KTX나 이런 걸 타고 오면은 사실 1시간 반, 2시간이면 서울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거리나 시간적인 수요가 가장 짧게 있는데 단순하게 공급을 좋게 한다라고 해서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수요를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사회 정책은 2차 병원이나 전문의를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고요. 그중에 1차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과거에 있던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로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의료를 지역사회 1차 의료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 중환병으로 진행이 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지역에서의 1차 의료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동네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 보면 정말 고령이 많아지면 의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한가? 그건 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일수록 우리가 정말 생명과 유지되는 혹은 기대 연명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내에서의 진료보다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케어라든지 노인 케어라든지 고령자 케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령 의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모든 의료가 고령으로 나가고 의료 수요가 증가해서 의사 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현재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실제 실증이 되고 있는 정책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사 인력뿐만 아니고 간호사 인력이나 관련된 인력에 대한 주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정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필수 의료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필수 의료라고 하지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령에서 필수 의료는 환자가 느끼는 것이 필수 의료입니다. 고령 환자에서 정말 내 곁에 뭐라 그러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드시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그분들은 그게 본인
당신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가 지금 음. 제시하는 의료 수요가 정말 골드 스탠다드가 아니다. 네, 정말 음.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료 수요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의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늘려가지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이게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런 네, 의견이 정부에 또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의료계 분야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협이 있고 또 전공의들도 네, 있고 또 교수님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 네. 정부와 대화를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대화의 대상은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이해 당사자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네.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미리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든지 혹은 다른 유사한 그 대표성 있는 의학회라든지 한국의학한림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음. 대화의 대상은 사실은 그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교수님, 그런데 네,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의협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상대, 그러니까 대화의 주체로 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 4시 여의도에서 만나자.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수련 병원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네, 네. 네, 아무래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실제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말씀드리지만 2020년 구사 의정 합의에 의해서 의료연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음.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 지금 와서 의사협회가 그 대표성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럼 28차례 동안 회의할 때 그럼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 회의를 한 겁니까? 어. 그건 아니죠. 하나의 당사자일 뿐이지 하나의 당사자라고 그걸 판단을 하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음.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대상자들을 모아서 혹은 실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성이 없다고 안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화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정부에서 요구한 이 대화에 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전공의들이 사실은 저희들과도 그렇게 교류가 없고 전공의들의 주장만 저희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는 저도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면은 거기에는 조금 나와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음. 현재는 모든 전공의를 불러서 특정 장소에 오라고 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대화의 대상이나 협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음. 대전제가 없이 단순하게 대화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혹은 어. 시간을 낭비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진지한 대화를 정말 원한다면 어떠한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미리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이나 현재 복지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되었던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의사 입학 정원 2,000명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이걸 정책을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전제가 없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했는데 근로조건을 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어, 다른 문제이겠죠. 네. 예. 그래서 자, 조금 더 의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 결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정부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어,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틀린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항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데 우려를 좀 금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공의나 학생들은 향후 우리 5년이나 10년 이내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난을 한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선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과 이제 보는 정부, 그리고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필수 의료를 단기간 내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가서 공헌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사협회나 혹은 전공의가 재논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의사협회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정부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국민의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국민이 승자가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2천 명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논의를 해서 정말 2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3천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3천 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500명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1,500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논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음, 논의하는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있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 사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이 사태 해결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협이나 전공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마지노선 마지막 날인데요. 과연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